웬일이야? Phone, tablet, Samsung Galaxy Note. 오빠 뭐해? 리분이 사진 먹을 쌌지. 진짜? 감쪽같이 택 플레이 옵티머스 LT 택 한 뼘 안에 다 있다. 18cm 딱 한 뼘 크기 안에 정수기의 모든 기능이 다 있다. 코웨이 초소형 정수기 한 뼘.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다. 웅진 코웨이.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된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검역과 수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반면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 검역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희 기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 없이 검역 대상을 수입 물량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검역 강화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며 검역은 물론 수입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4년 전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데 있어 법 체계상 걸림돌은 없다며 중단 여부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 건강에 대한 인식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가축 전염 예방법에 규정된 수입 중단 조치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규정이란 점을 정부가 악용한다면 차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고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 검역 중단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청와대가 여야의 요구로 검역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BS 뉴스 이상희입니다. 총선 뒤 여야 대권 주자들이 속속 대선 경쟁에 뛰어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완전 국민 경선제에 쏠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도 도입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을 놓고 이른바 친박과 비박 진영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 이재호 의원 등 비박계 3인방은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몽준 전 대표는 내일 대선 출사표를 던지며 향후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하자는데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정 전 대표는 첫 방문 지역으로 새누리당의 취약 지역인 호남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민생 탐방을 위해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정쟁과 갈등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대행도 완전 국민 경선제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는 반드시 완전 국민 경선으로 선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경선에 참가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4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는 민주당은 이해찬, 박지원 역할 분담론에 대한 후폭풍도 거셉니다. 앞서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유인태, 전병헌, 이낙연 후보는 박지원 최고위원에 맞서 연대를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해찬 전 총리와 박지원 최고위원의 합의는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친노와 비노, 호남과 비호남 프레임을 깨려는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박영준 전 차관을 다음 주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박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을 최시중 전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 주 월요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지켜본 뒤 화요일과 수요일쯤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미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 씨로부터 박 전 차관에게 10억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입니다.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음 달 14일 심장혈관 수술을 받을 예정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위원장 측은 평소 심장 지병이 있는 데다 이번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증세가 악화돼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다음 주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방송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전신인 방송위에 재직하면서 당시 외주방송 제작업체 대표인 권모 씨로부터 프로그램 공급 청탁과 함께 4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주말입니다. 화창한 날씨는 내일은 물론 다음 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따뜻하다 못해 덥기까지 합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인천은 19도, 수원은 23도로 따뜻했습니다. 특히 대구는 한낮의 기온이 최고 29도까지 오르며 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옅은 황사도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동해안과 경상북도 일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까지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 전역에는 안개도 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올라 낮 기온이 27도까지 웃도는 등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 후임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강인 전 해경청장은 지난 25일 해경지휘부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강덕 서울청장은 최근 경찰청장 인사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대통령과 동향인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여겨지는 데다 민간인 사찰이 진행될 때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선에서 배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경인로 개봉 내거리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24살 차모 씨의 승용차가 관광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차 씨 등 3명이 척추와 골반을 다쳐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1층에 놓인 냉장고 주변에서 일어난 불은 식당 내부를 태우며 8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시간 동안 4번의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27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김아희 기자입니다. 정거장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나고 주변엔 부상자들이 넘쳐납니다. 우크라이나 제3의 도시 드네프로 페트롭스크 시내 중심가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 대로 인근 전차 정거장에서 일어난 첫 번째 폭발을 시작으로 1시간 사이 극장 등에서 3차례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взрыв и этот самый. Вот тут вот видите, что сделалось, и трамвай повредился. 4번의 연쇄 폭발로 최소 27명이 다쳤고 그중 9명은 어린이들로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대중교통은 마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특별조사반을 꾸려 테러 배후를 가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Днепропетровских служб безопас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сегодня будет создана специальная следственная группа, которая будет разбираться с этими взрывами. 하지만 일각에선 티모셴코 전 총리 탄압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집권 세력이 자작극을 벌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6월 개최될 유로컵 2012의 보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OBS 뉴스 김하입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